record. 자, 여기 나왔던 문입니다. 여기 내용 정리된 거 보기 전에 실제 본문을 잠깐만 읽어보고 뭐야? 500점? 나가 볼게요. 여기 한번 읽어보고 본문 읽었던 거 기억이 날 겁니다. 학교에서 나갔던 거. 자,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태어나 그거구나. 뭐야 저게? 그거 뭐야? 네, 맛있는 책. 저런 내용이 있었어? 자, 지금 27쪽의 본문을 보고 읽어본 다음에 내용 정리된 빈칸 넣기 한번 해보죠.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태어나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감을 때까지 늘 산을 보아야 하는 곳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를 보내고 2학년 봄에 서울의 남쪽 관악산이 올려다 보이는 중학교로 전학을 했다. 그래서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로 온 겁니다. 담임 선생님은 미술 선생님이셨는데 특별활동으로 산악반을 맡고 계시기도 했다. 매주 화요일 6교시 일주일에 단 1시간 활동하는 그 특별한 활동, 특별 활동이니까 특별한 활동은 내 취향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시간 내내 산과 학교 사이를 뛰어서 오가는 산악반으로 정해졌다. 그래서 이 산악반 활동은 담임 선생님이 맡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내 취향과 상관없이 정해졌다는 거. 3학년이 되면서 전학을 오는 바람에 그래서 특별활동으로 산악반을 했었고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비로소 내가 좋아하는 특별활동을 선택할 기회가 중학교 3학년. 나는 특별활동 산악반의 경험에 비추어 되도록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왜? 1시간 내내 뛰어서 오갔기 때문에 특별활동만을 점 찍었었는데 그게 바로 도서반. 네, 도서반으로 바꿨습니다. 나 돌아온대. 그래? 도서부에서 뭐해? 책 정리. 청소하고? 저거하고 제가 봉사 시간 받는 건가? 봉사 시간 받아? 야 뭐야? 야 너가 도서부였어? 너네 뭐 하는데? 까먹었다. 야너 책 하나도 안 읽어. 너책 도서부 하려면 책잘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정리만 잘 하면 돼. 정리만. 너 책 읽으다가 지루해하고 쓱 읽어. 자, 봐. 집중해. 자, 도서반 담당 선생님은 특별활동의 첫날 도서반에 할 일에 관해 아주 짧고 쉽게 설명했다. 여러분 곁에는 책이 있다. 그 책 가운데 자기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서 읽고 수업이 끝나는 종소리가 울리면 가도 된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서 읽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 본인이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서 자리를 잡고 읽는 것으로 시범을 보여주셨다. 나는 책을 고르러 가는 아이들의 뒤를 따라가서 한자로 제목이 쓰여 있어서 아이들이 거의 손을 대지 않는 책 가운데 하나를 꺼내들었다. 그 책은 한국 고전 문학 전집 같은 묵직한 제목 아래 편집된 수십 권의 시리즈 가운데 한 권. 전집이니까 뭐 30권 내지는 뭐 50권 뭐 이렇게 돼 있는 것에서 그 중에 한 권을 잡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고전 대부분이 그렇듯 책 표지는 사람의 손을 거의 거치지 않아 깨끗해요. 그래서 애들이 읽어 안 읽어? 사람들이? 학생들이 거의 안 읽는 거야. 고리타분해 보여서. 원래 이런 거 있지 않아? 대입 수능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될 현대소설 30편 뭐 이렇게 막 나오기도 하거든. 서점 같은 데 보면. 자, 어쨌든 가보죠. 지은이는 박지원. 내가 처음으로 펴든 대목은 허생전이었다. 그래서 근데 읽고 싶은 책을 읽으라고 하는데 굳이 한자로 제목이 쓰여져 있는 책을 골랐는데 그 중에서도 하필 박지원의 허생전이었습니다. 자, 나이가 두 자리 숫자가 되면서 무협지에 빠지기 시작해서 전학 오기 전 국내에서 출간된 대부분의 무협지를 읽었다고 생각하고 있던 내게
한문 문장을 번역한 옛스러운 옛날스러운 문체는 별 거부감이 없었다. 자, 무협지에 두 자리 숫자 한 10대가 되자마자 무협지에 빠졌는데 무협지가 뭔지는 아는 거네? 알아요. 네. 그 이제 막 어떤 중국 막 이런 막 갖고 막 세상 다 접해갖고 막 이렇게. 네, 맞아요. 들어오는 그. 읽어본 사람 있어? 아니 저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아. 저 웹툰으로 읽었어요. 그 웹툰 땅땅땅땅. 웹툰 그 이세계물 요즘 많이 나오잖아. 웹툰. 나 그거 나 그 나 혼자만 레벨업? 저거 봤어요. 나온네 그 요즘 넷플릭스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것도 알아? 나 그거 승신 반너예요. 우리 반에서 야. 승신이었어.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국내에서 되게 히트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웹툰이 있어. 막 괴물 좀 몰라요. 어? 몰라? 그거 넷플릭스에서 애니메이션화 돼가지고 지금 1기 나왔고 2기까지 나왔어. 되게 재밌어. 그런데 어쨌든 그건 말고 무협지는 뭐냐면 보통 중국을 배경으로 해서 뭐 소림사 나오고 막 화산파 막 이런 거 나와가지고 하는 거 있어. 화산파. 어쨌든 봐. 그게 다 이제 한문 문장을 번역한 것들이 거부감이 없었다. 그래서 한문 문장에 대한 번역한 예스런 문체는 무협지에 대한 익숙함 때문에 거부감이 없었다. 오히려 옆자리나 앞자리에 아이들이 읽고 있는 현대소설이 가볍게 느껴질 정도. 내용 역시 익숙. 문체도 거부감이 없고 내용도 익숙하고. 허생이라고 하는 주인공, 인물은 깊고 고요한 곳에 숨어 있으면서 실력을 쌓은 뒤에 일단 세상에 나갈 일이 생기자 한바탕 멋지게 세상을 뒤흔들어 놓고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게 무협지에서도 주인공도 어딘가에 처박혀서 수련을 해서 만렙의 경지까지 실력을 쌓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실력을 발휘하는 이런 소설이에요. 자, 그럼 봐봐. 허생전 다음엔 호질, 양반전도 있었다. 책이 꽤 두꺼웠으니 박지원의 저작 가운데 상당 부분이 책에 들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책의 주인공, 책 속에 있는 주인공들은 내가 읽었던 수천 권 무협지의 주인공과는 달라도 많이 달랐다. 그래서 이 박지원의 소설에 들어있는 이 작품에 있는 주인공과 수천 권 무협지의 주인공은 달랐다는 점이다. 그 차이점이 뭔지. 무협지를 읽고 나면 주인공 이름 말고는 기억에 남는 게 없는데 박지원 소설은 주인공이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게 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자꾸만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요게 박지원 소설에서 주인공의 특징. 궁금증을 다 읽고 나서도 생각나게 한 거예요. 한두 번 씹으면 단맛이 다 빠져버리는 무협지와 달리 자, 읽을수록 새로운 맛이 나는 으로 나오는 자, 보석처럼 단단하고 품이 있는 문장. 자, 읽을수록 새로운 의미를 알게 되고 문장도 아주 탄탄하고 책을 읽으면서 내 정신세계가 무슨 보약을 먹은 듯이 한층 더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자, 보약을 먹은 듯이 비유법 중에 직유죠. 보석처럼도 직유입니다. 일주일에 단 1시간 도서관에서 단 한 권의 책을 거듭해서 읽었을 뿐인데도 그래서 내 정신세계가 내면의 세계가 경지가 올라가는 경험을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더 읽읍시다. 중학교 3학년 1학기 특별활동 시간에 나는 몇백 년 전 글을 쓴 사람의 숨결이 글을 다리로 하여 건너와 느껴지는 경험을 처음 했다. 그래서 글을 매개체로 글을 쓴 사람, 작가와 나가 소통하는 거죠. 다리는 비유적 표현, 은유법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브릿지죠, 브릿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척 재미있었다는 것이다. 읽으면 내 피와 살이 되는 고전, 맛있는 고전, 내가 재미를 들인 최초의 고전이 우리의 조상이 쓴 것이라는데 나는 뿌듯함까지 맛볼 수 있었다. 자, 재미와 뿌듯함. 뿌듯함은 어떤 자랑스러움. 그리고 나서 3학년 2학기가 되었을 때 특별활동 시간은 없어졌다. 내가 1학기에 특별활동 시간에 읽은 것은 박지원의 책이 전부였다. 하지만 내가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은 그 책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직업은 뭐예요, 현재? 소설가. 네, 소설가입니다. 특별하지 않은 특별활동 시간에 읽은 아주 특별한 그 책이 내 일생을 바꾸었다. 자, 특별하지 않은 특별활동 시간은 일종의 역설적 표현이기도 해요. 말이 안 되는 표현.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 어떤 책을 계기로 인간의 지극한 정신문화, 그 높고 그윽한 세계에 닿고 그 일원이 되는 것, 구성원이 되는 것, 멤버가 되는 것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행복을 안겨준다. 어떤 거? 책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문화의 세계에 닿고 그 멤버가 되는 것.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고 드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길을 책이 보여준다. 책은 지구상에서 인간이라는 종만이 알고 있는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통로. 책은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통로지. 통로, 은유법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자니? 아니지?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는지도 모른다. 책 속에 길이 있다. 진정한 인간이 되는 길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요게 맛있는 책에 대한 얘기. 자, 앞에 내용 정리 한번 봅시다. 이 작품은 수필이에요. 수필에서 나는요. 글쓴이 자신입니다. 글쓴이 자신이고 이런 단어가 나올지 모르겠어. 신변 잡기적 이런 말 들어봤니? 신변이 그거야. 자기 주변. 신변 잡기적. 못 들어봤어? 됐어. 자, 자유로운 형식. 일기나 기행문 같은 것도 수필에 해당이 돼요. 편지. 그래서 깨달은 점을 전달하는 작품이에요. 그런 게 특징입니다. 자, 회상하는 겁니다. 중학교 때를 회상하면서 다른 건 별거 없고 비유를 통한 읽기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자, 보죠. 출제 포인트. 자, 무협지. 한문 문장을 번역한 예스러운 문체. 문체는 글을 쓴 스타일을 얘기를 합니다. 문장의 스타일. 내용 및 내용 전개 방식도 비슷해. 예스러운 문체도 비슷하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요즘 무협지는요. 한국인들이 주로 많이 씁니다. 요즘은. 옛날에 무협지는요. 중국에 있는 정통 무협지를 번역해서 한국어로 번역해가지고 출간해서 히트를 친 무협지가 많았어요. 지금은 아예 쓸 때 뭘로 써? 한국어로 써. 한국인 작가가. 이해됐니? 그러니까 번역한 문장이 옛날스러운 문체는 아니야. 지금 쓰는 무협지는. 옛날에 쓴 무협지는 그랬어. 중국 작가가 쓴 걸 우리 번역해와서 봤어. 되게 유명한 너네 중드 보니? 중드? 중국 드라마? 미드, 영드 이라듯이. 중드라 그래, 중드. 미국 드라마 줄여서 미드라고 하는데 못 들어봤어? 미드? 자, 어쨌든. 중드.
중국 드라마 줄여서 중드라 그래. 그런데 어쨌든 자 차이점입니다. 무협지는 어때요? 낙서하니? 예. 아 그래? 자 읽고 나면 주인공의 이름 외에 기억이 남지 않는다. 한두 번 읽으면 재미가 없어지지만 박지원의 소설은 우리 박지원의 소설 뭐 배웠지? 양반전. 양반지. 다음 내용을 궁금하게 하고 주인공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든다. 읽을수록 재밌고 새로운 의미가 더해진다. 문장이 품이 있고 아름답다. 뭐가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져? 네, 정신세계. 봅니다. 자, 박지원 소설 읽기를 통해 깨달은 고전의 가치. 몇백 년 전에 누구? 글쓴이의 생각을 글을 통해 알 수 있다. 무척 재미있다. 우리 조상이 썼다는 것에 뭐를? 자, 뿌듯함인데 혹시 어려운 말로? 응. 이게 중국에서 썼으니까 저희 조상이 아니잖아요. 박지원은 우리나라 사람이야. 예전에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실학자 되게 유명한. 예전에 그럼 소설을 쓰시나요? 조선시대에도 소설이 있어. 너네 안타깝지만 심청전 이야기 알아? 네. 춘향전도 알아? 네. 흥부전은 알아? 당연하죠. 이야기 전래동화책 같은 데 읽어봤잖아. 그거 다 언제 때 소설이야? 조선시대 때 소설인데 그때 그것들은 한글로 쓰여진 거고 양반들은 한문으로도 소설을 썼어.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양반전 있지? 네.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양반전도 박지원이라는 양반이 진짜 신분이 양반이 한문으로 쓴 걸 현대어로 우리나라 사람이 번역한 거야. 작자가. 소설이야 그것도. 그 한문으로 쓴 소설들도 생각보다 재밌어. 한문으로 소설 쓰는 근데 옛날에는 한글을 발명하기 전엔 쓸 수 있는 문자가 한문밖에 없었고 이해되지?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 한글을 발명한 후에도 대다수 양반들은 한문으로 저작 활동을 했어. 한문으로 써서 아직도 한글로 현대어로 번역되지 않은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래서 인문학계에서는 이런 한문학을 전공하는 사람 중에 나라에서 민족문화연구소 같은 걸 운영하면서 옛 고전을 현대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월급을 주고 시켜. 그거 이제 그러면 한문 공부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 쫙 하고 드는 거지. 선생님 저희 그 이번에 수행 뭐지? 그 국어에 네, 아니 국어 B 그 국어 B 수행 그거였는데 그 양반전 아무튼 뭐라 해야 되지? 무슨 저희가 참 족발 선생님 무슨 쓰라 소수령인데 엄청 길어요. 막 운율을 찾으라고 막 음? 막 운율을 단어나 막 욕설 이런 거 이용해서 그런 거 글을 막 써내라고 막 그래. 여기서 막 운율이 글 쓰는 거였나 아무튼. 막 머누일 써서 보내줘봐. 머누일 쓰라고요. 원웨이를 이미 학교에서 가르쳐 줬는데 그걸로 해도 돼? 그렇죠. 그럼 교과서에 있는 미팅만 달달 외우면 잠깐만. 뭐야 이거? 운율, 반어, 역설. 운율이야 뭐 그런 건데 자신이 떠올린 가치 있는 경험과 관련된 문학 작품. 어쨌든 문학 작품 찾아야 되네. 너네가 경험한 것과 관련 내가 그러면 반어법이나 역설법이 들어있는 문학 작품은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야? 1반은 6월 10일, 1차는 6월 10일, 2차는 6월 12일, 4교시랑 2교시. 내가 이거를 작품을 아니 쌤 근데 그 작품 찾으면 어려울까 봐그 나와 있음이 그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돼 있어요. 네? 아니 어. 쌤이 그 우리가 작품 찾으면 두개 어려울까 봐 그거 두개 아무튼 못 주고 그 중에 골라서 하래. 내가 그래? 주신대? 그 거기서 무슨 보기 두개 주신다. 아 보기 예로. 그럼 그거 나오면 얘기해줘. 내가 그거 수업 설명해줘. 나왔지 않나? 보기에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뭐였는데? 양반년 아니야. 이건 시야 시에서 써줘야 돼. 원우일 소설이 그 머누이라고. 독이 아름답다? 네. 그거 하고 두 개? 다른 것도 하나 있어요. 얘기해줘봐. 나중에 알게 되면 내가 다음 주 토요일에 내가 한번 수업해줄게. 아주 토요일에 보낼 생각인가? 맞아? 다음 주 토요일이면 5월 31일이야. 지금 6월 10일이 넘어서 지금 시행한다는데 1반은 날짜가 맞잖아. 그런가? 빨라도 6월달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빨라도 6월달 들어가야 돼. 그치? 다음 주 토요일 날 해도 되지. 작품만 가르쳐줘. 나중에 나한테 올려줘 우진아. 자 하던 거 마저 합시다. 그래서 박지현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되게 유명하고 너네 고등학교 올라가면 문학 시간에 돌아가셨죠. 지나간 거 아니야? 근데 박지원 이 사람이 그 문학 쪽, 국문학 쪽으로 우리 한국 문학 쪽으로 남긴 발자취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것도 배우게 되고 제가 이거 어떻게 하냐면 저희 와이프가 지금 성균관대에서 박사학위 따가지고 지금 그 한문 문학 같은 것들을 번역하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논문 쓰고 하거든요. 근데 보면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쓴 것들을 작품을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나온 책이 엄청 많아. 전집으로 있어, 전집으로. 자, 이런 거고 그다음 봅시다. 뿌듯함이라는 말 대신 자긍심이라고 해도 같은 말이에요. 자긍심. 들어본 적 있니? 자긍심? 너네 긍지를 느낀다는 말 들어봤어? 긍지? 같은 말이야. 뿌듯함. 자 봅시다. 글쓴이가 생각하는 읽기의 가치는 뭐냐? 인간의 지극한 정신문화 그 높고 그윽한 세계에 닿고 그 일원이 되는 행복을 준다. 인간다운 삶을 살고 드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길을 보여주고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통로, 은유법. 글쓴이의 삶에 미친 영향은 특별한 시간에 박지원의 소설을 읽은 그 경험이 고전의 가치를 깨닫게 했고 소설가라는 직업을 갖게 했고 중요성을 깨달았다 읽기에. 자 비유적 편 봅시다. 맛있는 책, 일생의 보약. 보약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듯 책을 읽으면서 정신 세계가 건강해지고 성장한다. 이거 이상한데 룰이 아닌데 그러면? 응, 룰이죠. 자 몇백 년 전 글을 쓴 사람이 글을 다리로 해서 다리 4개째지 4개. 글쓴이 독자 시공간을 초월하여 만난다. 대화한다. 소통한다. 진정한 인간으로 하는 통로. 통로를 통해 어떤 곳에 갈 수 있듯이 책은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나는 그 길을 제시한다. 자, 읽기의 가치.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고요.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재미와 감동을 얻을 수 있다. 뒤에
확인 문제 빈칸 넣어보죠. 도서관에서 읽기 경험을 통해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달았다. 선생님은 특별활동 시간에 학생들의 재미를 넓힐 수 있는 고전을 읽도록 했니? X X. 읽고 싶은 책 읽게 했죠. 전학하기 전에 뭘 많이 읽었어요? 고전 아니죠? 무협지를 많이 읽었어요. 참 이거 미치겠네. 자, 4번. 네, 5번. 소설가 자, 소설가. 6번. 공로 통로. 자, 1번부터 5번, 6번까지 같이 풀어봅시다. 자, 1번 보시죠. 이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경험이 아닌 것. 2학년 때 서울로 전학한 거 맞니? 아니요. 어? 맞아요. 우리 아까 읽지 않았어? 아니 시골로 전학했어요. 시골. 이거 어쩌면 좋아? 쟤 어떡하면 좋아? 아니 그 막 산 둘러싸이거든요. 본문을 봐봐, 다시. 뒤로 넘겨서. 서울. 뒤로 넘겨서 뒤로. 본문 아까 읽었던 데 있잖아. 첫 달락 읽어봐봐. 이걸 서울이네. 관악산이래요. 3번. 자, 2학년 때 서울로 전학 옵니다. 3학년 때 특별활동으로 도서관을 선택했고요. 3번이네. 친구의 뒤를 따라가서 인기 있는 책을 고른 게 아니죠? 한문으로 제목이 쓰여진 고전 전집을 선택했습니다. 10대 시절 무협지에 빠졌고 2학년 때 자신의 취향과 거리감은 산업관 활동을 했다. 자, 글쓴이가 소설가가 되는데 영향을 미친 도서관의 경험 뭐지? 박지원의 화생전이라는 고전책을 읽고 근데 그것만 읽진 않았으니까 박지원의 있는 소설이라고 씁시다. 소설을 읽은 거. 네, 그러면 네, 이 글을 쓰는 사람. 몰라 작가 이름이 있어야 될 텐데 아마 교과서에서는 있을 텐데 여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 자, 박지원의 소설을 읽은 후의 글쓴이의 느낌. 신기함. 기다려. 신기함 아니죠? 맞아요. 신기함, 익숙했어요. 내용도 그렇고 문체도 익숙했고 그리고 읽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이 쓴 고전서를 읽었다는데 뿌듯함과 자랑스러움 느꼈죠. 자, 4번.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 5방 4번의 답은 5방 흉내내다 네, 베끼고 흉내내는 게 모방이죠. 네, 답은 5번이요. 나머지 1, 2, 3, 4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5번. 가를 읽을 때의 읽기의 가치로 적절한 거. 가가 뭔데? 가가 보이진 않는데. 가는 뭐야 가는 뭐야? 특별활동 산악반의 경험에 비추어 되도록 자, 적절한 거 찾아봅시다. 오빠, 야, 이게 문제가 이상한데 5번 문제는 이거 5번은 문제 풀 수가 이거 없어. 3번이에요. 이거 5번은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 이거 읽기의 가치니까 이게 딴 게 아니라 이 가의 글의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어서 5번 문제는 빼버리겠습니다. 야, 너네 학교에서 그거 배웠니? 그 녹차 성분 나와 있는 네 카테킨. 그치 카테킨 얘기 나왔어? 아니, 제가 유니쌤한테 카테킨이라는데 갑자기 유니쌤 카페인은 아니, 틀리는데 그 틀렸어 해가지고 나 10분 동안 읽었어. 카테킨 맞아? 요거 카테킨 내가 말했는데 근데 지금 좀 유니쌤 이상한 게 카페인은 저희가 진도를 71초까지 나왔거든요. 전부 73초까지 풀어서 검사 받고 검사 같은 거. 카테킨 그래? 카테킨 몰라요, 이상해요. 자 봐봐 좋아 집중해봐 카테킨 이거 글은 카테킨 얘기하는 거야 카테킨 녹차 카테킨이라는 어떤 성분이 어떤 것인지 녹차를 마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와 같은 글을 읽을 때는
어떤 가치가 있겠냐? 5번이네. 그래서 답은 5번인 거야. 이게 빠져 있어서 원래 무시해야 되지만 이렇게 문제를 풉시다. 읽기를 생활화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2번 적절하지 않은 거. 읽기를 4번. 생활화, 습관. 4번. 네, 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 페이지 27페이지 1번부터 5번까지 풀고 잠깐만 쉴게요. 1번부터 5번까지요. 네. 오늘 윤떡이 생일인데. 유후이 이번 쌤 뭔가 문제가 이상해요. 잘 봐봐. 확인해. 기억이 안 나면 기억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왼편에 있잖아. 여기를 부분적으로 찾아 들어가서 확인해봐. 춥니? 괜찮아? 예. 몇 시에 퇴근하세요? 6시? 오케이. 제가 아니, 분명 찍혔는데 아니야. 아니야. 안 돼. 자, 채점해도 돼요? 자, 채점합니다. 자, 1번에 What? 4번이지. 5번. 5번이지. 왜? 5번이지. 자, 1번에 4. 좀 이따 얘기할게요. 2번에 3번. 네, 2번에 3번. 야, 당연히 맞지 않아? 무협지는 원래부터 좋아했어요. 10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좋아했다고 했으니까. 3번도 딱 알겠는데 2번도 3번을 안 봤으면 2번도 약간 헷갈릴 만한 것 같아. 에? 이건 취향 고려한 게 아니라 이거 아니, 내가 좋아하는 특별 활동을 선택할 때잖아. 그지? 뭐야? 자, 3번. 3번이요, 3. 3번에 3. 자, 4번에 1번이요. 4번 아니에요. 2번 아니에요? 1번이야, 1번. 나 틀린데. 난 4번이나 꼽아. 자, 4번에 4. 야, 이게 뭐야? 어디 진짜? 자, 5번에 예스러운 문체. 내용이 비슷, 예스러운. 이제 예스러운 문체 내용 두 가지입니다. 잠깐만. 예스러운 문체 내용. 자, 근데 이거 봐봐. 4번 문제 잠깐 볼게. 가리키는 대상이 같은 것끼리 고르는 겁니다. 기억은 뭐예요? 책이요, 책. 그냥 책이에요.
니은은 마음에 드는 책. 디귿은 그치. 책. 책. 디귿 리을. 그래서 여기 뭐예요? 사건이래. 내가 책 가운데 하나를 꺼내 들었는데 꺼내 든 게 얘고 얘죠. 아, 미음은 현대소설 다른 책이고요. 여기는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들 중에 하나인 거고, 모든 책들에 대한 얘기고, 이 책은 뭐예요? 선생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책이었습니다. 네. 이해됐지? 어. 그래서 동일한 걸 가리키는 건 그 책과 요때 책이죠. 자, 마저 더 풀까요? 아니면 잠깐 쉴까요? 안 돼요. 더 풀어요. 뺍시다. 아니 제이가 제 핸드폰 시간 잠궈가지고 24분 뒤에 할 수 있어요. 예은이 한마디 한 번만 시켜봐야 될 것 같아. 완전 예언아, 자니? 당연하죠. 작아요. 안 잤는데요? 저 계속 필기하고 있었어요. 알았어. 와, 지금 로블록스 잘못하고 있다. 뭐야? 와 쉬는 시간이었는데 무슨 필기? 자, 문제 풉니다. 저기 6번부터 10번까지 문제 풀어보자. 제가 가는 거. 자, 6번부터 10번까지 풀어보자. 이거만 풀어가요. 어딜 가? 선생님 근데 조금만 일찍 조금만 일찍 끝내주시면 안 돼요? 너네 우리 2시간짜리 수업이란 말이야 한 번에. 이거 한 다음에 이제 발표하기 들어가야지. 발표? 발표할 때는 상대방이 있는 조용히. 대표할 때 상대방이 문제를 쳐. 자, 6번부터 10번까지 지금 풀어봅니다. 네 오늘 이거 다 끝난 가요? 아니요, 그거 다음에 또 있어요. 해야 돼. 예? 진짜요? 네. 아, 좋구나. 거의 80%가 다 맞았거든요. 살짝 아프고. 자, 집중하고 다 풀어. 풀었어? 선생님 응? 예은이 진짜 필기했어요. 어떻게 알아? 그랬나봐요. 카톡 보내줬어? 아니 여기다가 옆에 예소야 몰아가지 마라 라고 보내줬어요. 뭘로? 카카오스테이를? 진짜로 먹어요. 필기한 거를 보냈어요. 훌륭한데. 어제는 진짜 너무 아파. 일단은 물을 마시는데 왜 아빠? 아니 그 학교에서 그거 마시지 말라는 거 있잖아. 너 깨병이야 그거. 아니 진짜로 그거 쌤이 이게 교육됐어. 아 이게 딱 마시고 먹지 말라고 안 써여져 있는데. 돼 있어. 그 뭐더라 처음에 일단은 무료는 아니 다 일단 배가 아팠대. 지금 안 아팠냐? 아니 몇 층? 아니 우리 층 몇 층? 우리 층 뭐죠? 아니 일단 다 배가 아프다 했어. 배가 아파서 이효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어딘가 보지.
근데 지금 이걸 좋아하네. 엄청 깨병이야. 많이 개소리야. 너 그거 깨병이야. 너 수학 네가 시간에 괴물인 거야. 지금 얘뭐 괴물이라고. 괴물이야. 서준이 뭐 병안 걸려. 여름이 강하나 보지. 사람마다 차가 있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이제 멀쩡해. 미안한데. 야, 우리 반 여자애들 다 배 아프다 했어. 니 몇 반이야? 나 3반. 3반? 어. 3반 여자애들 남자애들도 배 아프다 했어. 깨병이야. 나. 얘 여자애들. 니는 안 마셔봤잖아. 니 마셨냐 마셨냐? 마셨냐고. 누가 했는데 말해봐. 마스센 말해봐. 마스센. 마스센 여자야. 아니요. 마스센 여미새야. 아니요. 마스센 여미새라고. 니네 말씀 둘이야. 존나 여자 좋아해. 말하시더라. 말을 거니까 막 웃으시던데. 너 하니까 웃어. 맞아. 내가 옆에서 선생님은 왜 잠시 안 잠그세요 했는데 어쩌라고. 웃으셨어. 너도 가서 해봐. 그 뒤에 여자 있었어. 남자랑. 세차를 되죠? 네. 야 이거 받아. 자, 채점합시다. 이상하다. 여기다. 채점. 자, 6번에 헐. 아니야. 아, 4번이지. 6번에 4요. 적절하지 알맞지 않은 겁니다. 그러지 알바신 분. 자, 무협지의 주인공들은 기억이 많이 안 남았다 그랬어요. 7번에 3번. 아 진짜. 넌 진짜 아! 부럽다. 이건 진짜 확실한데. 4번. 자, 이 말은 없습니다. 야, 이것들 좀 확인해 보라고. 다 끝까지 읽고 보면 본문을 좀 그만해. 본문을 확인해 줘. 정신 문화가 뭐야? 정신 문화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요. 정신문화. 어? 알겠지? 어? 자, 그다음 8번에? 4번. 네, 4번입니다. 그다음 8번 문제 같은 게 시험 문제 잘 나올 것 같아요. 자, 9번. 3번. 맞죠? 자, 9번에 3번입니다. 야, 난 자, 10번. 소설가가 되었다. 맞아요. 뭐 대 소설가. A가 의미하는 바가 뭔데? 네, 자, 그 특별한 그 책은 뭐죠? 중학교 때 읽기의 경험이 중학교 때 읽기 경험 덕분에 소설가가 되었다. 이 정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보죠. 1번부터 4번까지 지금 바로 풀어봅시다. 문제. 여기 4번, 8번, 9번, 12번까지 풀 거니까 일단 4번까지만 푸세요. 그거잖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이게? 수필 있잖아. 아니 이거 소설이잖아. 수필입니다.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근데 한자로 쓰인 책이란 내용을 어떻게 해석한 거잖아 이거.
다 풀었다. 지심을 다해 아까 풀었는데 세 번째. 두 번이야. 두 번째면 세번 아니지. 근데 5분의 3 정답률이면 높은 건데. 채점한다. 네? 이렇게 축구는 안 참는데. 자, 1번에 2번. 예, 1번에 2입니다. 잘 맞춰야 돼. 자, 2번에 3번. 예, 3번. 3번에 5번. 5번. 4번에 4번. 예, 4번이에요. 오, 잘했어. 자, 뒤에 5번부터 9번까지 풉니다. 네. 5번부터 9번. 저자리 뭐지? 아, 맞아. 응? 굉장히 품위 있고 아름다울까? 궁금하면 그 본문을 찾아봤고. 역사? 근데 선생님, 네. 박지원의 소설이 읽기의 즐거움을 알게 해준다가 맞아요. 했잖아. 그다음에 이거 6번이에요. 이거 진짜 애매해요. 아니 봐봐. 6번이지. 봐봐. 양반전은 그래. 박지원 소설이 그 박지원이 양반이잖아. 주관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객관적이 안 되지. 글자, 음. 글자. 애매하지? 채점해도 돼? 아니에요? 저 됩니다. 아니 그냥 이게 뭐예요? 뭐야? 피자? 이게 뭐야, 그 용왕 사람이 다 내놔. 했어요. 잠깐만 기다려. 프로비스가 이미 해체됐대. 프로비스가 이미 현아 다 풀었어? 해체. 아나 5번째 나오는데 이거 좀 헷갈리네. 용왕 어디? 한민이 다 풀었니? 풀었어요. 음. 자, 봅시다. 자, 5번에 5번에 4번. 예, 4번이에요. 우와. 자, 6번에 5번. 5번. 자, 7번에 1번. 뭐야? 1번 아니고? 아닌 건데. 1번. 1번 아닙니까? 자, 수준이 높아진다. 없니? 확인해 보면 있어요. 어디 있어? 여기 몇 번째? 아예 아, 있는데.
어디에? 나의 그 수준이 수준이 높아지는. 높아지는 느낌이 드네. 여기 있네. 수준이 높아졌네. 야, 이 3번이래. 아니야. 3번이네. 아니라고 3번. 3번이라고. 아니라고. 뭐가 3번이 아니래. 뿌듯하다고 쓰있거든. 여기 있네. 뿌듯하다는 거. 뭐야? 답이 있는데. 뭐냐고 너네. 확인해 보라고. 다시 찾아봐. 7번에? 2번. 예, 2번이요. 예. 이런 내용이 어딨어. 뭐 다른 책을 읽었을 때는 막 기억이 한두 번만 읽어서 기억이 남아서 즐거운 거야? 다른 내용이 궁금해졌는데. 자, 8번에? 3번. 네, 3번이요. 이거 이해 안 돼? 자, 옵시다. 그 다음 9번에? 이번에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통로이다. 마에서 읽기의 가치를 명언을 인용하여 제시한. 인용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가지고 온 거. 다른 사람이 말한 걸 따와야 돼. 인용이니까. 이 세상의 인간으로 나서 아니야. 책 속의 길이. 네, 맞아요. 책 속에 길이 있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이래서 이게 인용한 건 여기입니다. 요게 답이고요. 자, 8번이 3번이 답인 이유는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있었어 라고 하니까 작가와 만난다. 뭐? 글을 쓴 사람과 내가 글을 매개로 만나는 거.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인 겁니다. 작가의 의도를 아는 거니까. 자, 10, 11, 12 문제 풀어보죠. 요거 하고 발표하기 좀 일부 나갑니다. 1분 하고 갈까요? 아니요. 우리 2시 반에 이게 2시 반에 끝나는 거잖아. 시험이 원래. 그랬나? 아, 네, 맞습니다. 자, 10, 11, 12 잠깐 보고 여기 풀고 5분 또 쉬게 해줄게요. 우와, 아직도 40분. 좋아. 10, 11, 12. 45분 또 수업 써요. 너네 기말고사 시험 날짜가 언제인지 알아? 몰라요. 6월 후반 아니에요? 어쨌든 뭐 그렇게 할 텐데 아직은 모른다면 그냥 봅시다. 10, 11, 12 문제 풀어봐. 예언아 너 혹시 날짜 아니? 기말고사 날짜? 좋아. 몰라요. 몰라? 알았어. 소리가 하나도 안 아픈데 저거? 아니야, 쟤 아파 보이잖아 목소리 지금. 늙은 것 같은데? 전혀요? 아니. 소리 화가 소리. 내가 아픈 건 말이 한마디도 없는. 갑자기 안 다리는 게좀 중요해. 수영은 헤어스타일 야, 머리 피가 무슨 이만해. 네. 다 풀었어? 한 문제 남았어요. 저도요. 해. 이것들이 진짜 뭐야? 드래곤 우리 이것들이 진짜 문제나 풀래. 너보단 잘 풀어. 누구야? 이은 씨의 님은 누구예요? 안 보여? 이응 시은 니은은 나야. 선생님 왜 두 개예요? 이게 선생님. 아이패드로 수업을 하면 채팅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질 않아. 이게 이 화면만 띄우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이것들이 진짜? 예은이가. 자, 자, 풀어. 채점합니다. 10번에 3번. 아깝다. 아니 10번에 5번이지. 10번의 답은 5번이요. 사람이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가게 해준다. 통로. 자, 11번에 5번. 5번. 1번. 자, 도서관 활동이 글쓴이에게 미친 영향이 아닌 겁니다. 둘 다 틀렸어요. 아이씨. 야. 뭐야? 3번. 3번이네. 4번이네. 3번이네. 자, 11번의 답은 4번이네. 3번입니다. 3번. 왜 3번이냐? 아니 가치관을 왜 갖게 해줘?
자, 책 읽기를 통해서는 올바른 바람직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데 책 읽기를 통해선 이 도서관 활동이 그걸 갖게 해주는지는 이상하다. 11번 문제 근데 별로 좋진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알아두세요. 나머지는 알아두세요. 근데 11번 문제도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 자, 일단 그 다음 12번. 5번. 자, 12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뒤에 페이지는 서술형인데 서술형은 나중에 서술형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XKIP. 자, 이거 갑시다. 일단 그러면 한민아, 우진아, 아야야야. 여기 걔도 네, 나. 네, 나. 이거 나가지고 자, 우리 발표하기 나가봅시다. 아직 학교에서는 진도 안 나간 부분일 거예요. 발표하기. 나가요? 지금 나가고 있지, 우진아, 너네. 이제 막. 쟤는 왜 이렇게 빨라? 얘 너네 영화 먹자. 쌤 저 근데 이거 나가는잖아. 근데 쌤 나. 너네는 아직 안 나갔어도 지금 우진이 나가는 거 보면 너 시험판에 포함될 거야. 그래서 이거 마지막 날. 그래? 괜찮아. 지금 같이 읽으면 돼. 잠깐만 예은이한테 자료 좀 보내주고 바로 시작합시다. 5분만 쉬고 있어. 야, 열어. 잠깐만. 네. 열라고 5분만 쉰다. 5분만. 겜스. 이걸 들어가서 겜스 들어. 뭐야? 야, 폴로 엄마다가 아까 술을 냈는데 야 호중이 어디 생겼어? 우리 세상이. 와 중력전 때문에 야또 예. 최하로. 야또 시려 자, 발표하기입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봐 보죠. 원래 발표하기 이것들을 학교에서는 영상으로 볼지도 몰라요. 영상으로. 자, 우리 발표하기라고 할 때 이런 용어가 있는데 학교에서 가르쳐 줄지는 모르겠다. 볼게. 요거 봅시다. 요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발표를 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당연히 말로 하는 건 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언어적 표현 외에 준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이 있습니다. 자, 비언어적 표현은요, not입니다. 언어 표현이 아닌 거. 자, 준언어적 표현은요, 말할 때 반드시 딸려오는 나머지 것들. 그 준이라는 건 언어의 언어적 표현에 가깝다. 언어적 표현과 관련 있는 이런 뜻인데, 자 보세요. 준언어적 표현은 억양, 강조, 강세, 그 다음에 성량. 성량은 목소리의 크기예요. 등등등. 말할 때 반드시 나오는 거. 봐봐. 내가 이렇게 학교에 간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이거 써놓는 것만 해서는 발표가 될 수 없지. 이걸 뭘 해야 돼? 말해야 되잖아. 이해되니? 근데 이걸 말할 때 반드시 뭐가 나와? 물리적으로
그치? 목소리와 관련된 것들이야. 목소리와 관련된 것들. 이해되니? 되지? 학교에 간다라고 하든가 학교에 간다 이렇게 하든 강조를 어디에다 주느냐, 목소리를 작게 하느냐, 목소리를 더 크게 하느냐, 조용조용히 얘기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준언어적 표현. 됐니? 그 외에 나머지를 우리가 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 언어적 표현은, 비언어적 표현은 뭘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느냐? 몸짓, 표정, 행동 등등등, 제스처 이런 것들. 침을 뱉어서 야, 너 어디가? 이럴 때 침 뱉는 거 뭐예요? 이게 비언어적 표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것도 뭐예요?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자, 가봅시다. 본문 따라가 보죠. 안녕하세요. 큰 목소리로 이거 뭐죠? 비언어 아니 준언어적. 자, 준언어적 표현입니다. 발표를 맡은 한민수입니다. 한민? 자, 민수야, 민수.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을 아십니까? 하면서 친구들을 바라보며 잠시 기다리는 거. 이거는 비언어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 어쨌든 조선 초기 우리나라 화가 안견이 그린 몽유도원도. 몽유도원도. 자, 이 몽유도원도에 대해서 그림을 보여줄게요. 뭐야 왜 일본에 있어? 요 그림입니다. 저거 우리나라 건데 왜 일본에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죠. 그러면 자, 몽유도원도는 어떤 거냐면 몽유도원도는 1447년 4월 20 안평대군이 무릉도원의 꿈을 꾸었고 그 내용을 안견에게 설명해서 3일 만에 그림이 완성된. 제목에서 몽은 꿈이고요. 유는 놀다, 유람하다 할 때 유. 꿈에서 놀다. 어디에서? 도원에서 놀았다. 도원은 뭐? 무릉도원이 무슨 뜻이냐면 너네 요즘은 뭐 안 봤을 것 같은데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 본 적 있니 혹시? 네? 웰컴 투 동막골. 몰라. 특정 장면에서 본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옥수수를 모아둔 창고에 수류탄이 터지면서 옥수수가 튀어오르면서 팝콘을 팍팍팍팍 터지면서 하늘에서 팝콘이 눈처럼 내리는 장면. 말도 안 하늘에서 된다. 팝콘이 내린다. 본 적이 없어? 말도 안 혹시? 된다. 어쨌든 그런 유명한 영화가 있어. 웰컴 투 동막골. 그런 것처럼 전쟁도 모르고 싸울 줄도 모르고 마을 사람들끼리 되게 화목하게 잘 지내면서 자기가 농사지을 땅을 가지고 누구한테 빚지지도 않고 농사도 잘 되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사는 마을. 그걸 우리가 무릉도원이라고 그래. 그래서 동양에서 얘기하는 천국 같은 곳이야. 하늘나라가 아니라. 무릉도원이라는 단어 꼭 기억해줘. 고등학교 올라면 많이 나와. 무릉도원 뭐라고? 동양적 이상향. 동양적 천국. 동양에서 얘기하는 천국. 이런 건데 그 그림을 근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현재 이 그림은 일본 덴리 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왜 일본에? 자, 그리고 일본의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몽유도원도가. 근데 저희 나라 문화재인 건 어떻게 알아? 저희 나라가 그랬나 보네. 그 기록에 남아 있지. 그 기록을 어떤 그림이고 했는지. 그리고 그 그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또한 있지. 당시에. 자, 그래서 질문입니다. 왜 우리나라 문화재가 다른 나라에 있는지 궁금하시죠? 자, 그래서 호기심을 유발하는 겁니다. 질문을 통해서. 적으면서 따라오세요. 네, 저희 모둠도 그것이 궁금해서 독서 시간에 이와 관련한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이러한 발표를 준비하게 됐는지 이것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현황이란 무슨 뜻이냐면 현재 누나. 틀린 말 아니야. 현재 상황. 현재 그러면 해외에 우리나라 문화재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재가 해외로 반출된 유형. 이때 유형이라는 건 종류입니다. 종류. 유형은 종류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해외로 빠져나갔는데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빠져나갔냐를 종류로 나눈 겁니다. 이해되죠? 뭐 침략해서 뺏어갔다라는 종류, 아니면 뭐 두 번째 종류, 누군가 도굴해서 팔아먹었다 종류, 뭐 이런 여러 가지. 자,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한 대응 방안. 그래서 몇 가지 다루는 거예요? 발표 내용으로 총 3가지를 다루는 겁니다. 첫 번째 현황, 두 번째 반출 유형, 세 번째 대응 방안. 자, 그 다음 첫 번째입니다. 얼마나 많은 문화재가 해외에 있을까?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현황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화면 3을 가리키며 자료 화면입니다. 문화재청의 조사에 따르면, 자, 문화재청의 자료를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공식적인 기관의 자료를 활용해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6만 7,968점이 해외 20개국, 엄청나.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 문화재가 외국으로 빠져나간 여기 거야. 다안 찔려와요. 그게 되게 신기한 게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발굴된 그 나라 이집트 그 문화재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영국 대형 박물관 그런 데 있잖아. 근데 걔네들이 이집트에서 돌려달라면 돌려줘? 안 돌려줘. 미친 거지. 이상한 거야. 그냥 산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 남의 나라에서 판 거는 왜 식민지를 가지고 거기서 다 가지고 온 거지. 그 저희 나라 무슨 그거 자, 봅시다. 일단. 자세해? 하지만 실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문화재가 해외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질문을 던지고 바로 자기가 대답했죠? 이런 걸 문답법.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문답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질문을 던지고 자기가 답하는 겁니다. 자, 이 문화재들은 어떻게 해서 해외로 나가게 된 것일까요? 자, 그래서 반출 유형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재가 반출된, 빠져나간 유형 2가지. 유형은 2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1. 불법적으로 반출된 경우. 약탈과 절도 등이 해당이 되겠죠. 둘째, 합법적으로 반출된 경우. 외교에서의 선물 등이 그 예입니다. 자, 외교 활동에서 우리나라가 외국 다른 나라에 선물을 주거나 한 거죠. 첫 번째 불법적인 건 약탈과 절도. 이 밖에 어떻게 반출되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렇죠. 훔쳐가지. 힘으로. 몰래 훔치기도 하고. 유엔에 신고하면 되잖아. 이게 쉽지가 않아. 자, 근데 훔쳐서 밖으로 가지고 나갔어. 근데 가지고 빠져나간 애가 돈 주고 팔았어. 그럼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 야, 나 이거 돈 주고 산 건데? 그거 불법적으로 나온 거야. 불법적으로 나온 거 어떻게 증명할 건데? 하면 돈을 사서 매매했던 그 계약서가 만약에 있으면은 안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돈 줄게 다시 돌려줘 하면 아, 싫은데? 안 팔 건데?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배째라 그러면 못 파는 거예요. 가죠. 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제 대응 방안입니다. 자, 대응 방안에는 문화재 환수와 현지 활용이 있다. 2가지가 있어. 문화재 환수는 돌려받는 거고
현지에서 활용하는 건 두 번째 방법. 모자. 자, 해외에 있는 문화재를 국내로 다시 가져오는 방법, 즉 환수 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환수하는 방법은 자, 정부 간의 교섭을 통해 돌려받기, 기증받기, 대여받기, 구입 등의 방법이 있다. 그래서 돌려받는 거, 기증받는 거, 구입 등. 구입은 뭐겠어? 돈 주고 사는 거고요. 대여받는 건 일정 기간 동안 빌려오는 겁니다. 기증받는 건 공짜로 받는 거고요. 이해됐지? 확인해 볼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검지를 들어올리는 거. 첫 번째 뭐예요 이거? 무슨 표현? 준언어적과 비언어적이 있습니다. 자, 비언어적 표현이에요. 준이라는 말은 언제 쓰냐면 해당하는 것에 가까울 때 준을 써요. 준. 자, 그렇게 써. 준이라는 단어 언제 들어오나? 그건 나중에 생각할게. 자, 첫째 환수 방법. 첫 번째, 정부 간 외교 교섭을 통해 돌려받기. 자, 실제 사례가 있다네요. 예시를 드는 겁니다. 뭐니?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된 다음엔 1966년에 일본으로부터 우리 문화재 1000여 점을 돌려받은 것. 그다음 2011년엔 일본 황실에 관계된 사무를 담당하는 일본 국내청에 보관되어 있는 조선 왕실 관련 도서 1000여 점을 돌려받은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일본인데 하여튼 진짜. 자, 둘째, 기증받는 것. 자, 또 사례예요. 1996년 경남대 박물관이 일제강점 총독이었던 데라우치가 수집한 문화재 가운데 일부를 일본의 한 대학에서 기증받은 것이 대표적인 예다. 자, 세 번째, 대여. 2005년에 외관 수도원이 독일의 한 수도원에서 영구가 뭐죠? 영원히, 무한히 이어지는 거. 영원히 대여하는 형식으로 들여온 겸재 정선의 화첩. 근데 영국 대학은 그냥 기증 아니에요? 그런 건데, 그러기에는 기증은 완전히 주는 거잖아. 근데 완전히 주게 되면 생각을 해봐. 독일이 그 나라에서, 해당 나라에서 그러면 비록 우리나라 문화재를 가져간 건 분명하지만 그 문화재가 그래도 그 나라 사람들은 야, 난 그 문화재가 마음에 들고 그 나라 문화재를 다시 그 나라에 해당 한국으로 돌려주는 것에 반대한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반대하는 여론을 무마시킬 때 그냥 기증하는 게 아니라 대여해주는 거 언제든지 우리가 돌려받기로 하고 돌려주는 거야. 대신 기한은 정하지 않고 이러면 그 해당 나라의 그 문화재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 이해됐니? 그럼 언제든지 받아올 수 있어요. 그거는 모르지. 어쨌든 이거 돌아온 대표적인 문화재다. 이런 세 가지 방법을 얘기를 했어요. 이런 여러 방법 통해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2개국에서 1027점의 문화재가 국내로 돌아왔다. 자료 10을 가리키며 2008년에는 7,400여 점이던 환수 문화재가 2016년에는 1027점으로 늘었다. 이런 겁니다. 뭐 많이 늘었네요. 그래도 8년 사이에. 2016년 일본 도쿄에서 열렸던 조선공예의 아름다운 전이 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무슨 사례일까? 자, 여기 아까 네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돌려받기 문화재 환수에 기증받기, 대여, 구입 등이 있는데 또 다른 방법이 뭐야? 대응 방법? 현지에서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돌려받을 수 없다면 환수할 수 없다면 현지에서 활용하자. 그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그 문화재를 가지고 활용해보자. 뭐냐? 일본 도쿄에서 조선공예. 자, 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많이 생기도록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다고. 우리는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해외 박물관에 한국 문화재 상설 전시실이 생기도록 지원하는 거.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에 있는 박물관에서 전시하지는 못하지만 해외 박물관에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문화재를 거기에다가 한국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전시하게 하면 나름대로 홍보가 될 거 아니야. 저런다든가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가 온전히 보존되고 연구될 수 있도록 비용과 인력을 지원하는 일 등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이 밑바탕이 된다면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냐. 두 가지 방법 뭐예요? 다시 한번. 해외 박물관에 문화재 상설 전시실이 생기도록 지원. 또 하나,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가 온전하게 보존되고 연구될 수 있도록 비용과 인력을 지원하는 것.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다. 마지막 정리.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희 모두는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그 문화재들이 우리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힘찬 목소리, 이건 뭐죠? 목소리입니다. 소리. 준언어적이에요. 소리는. 목소리와 관련된 건. 관심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고개 숙이면 인사하는 거 뭐예요? 비언어적. 고맙습니다. 이런 거야. 자, 거의 다 끝나간다. 여기 내용 정리 한번 들어와서 끝냅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죠. 자, 발표입니다. 자,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했고, 사진, 그림, 도표 등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했다.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어요. 우리 한민이 기절했다. 한민아, 자, 거의 다 끝나. 한민아,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문제에 대한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고 질문 등을 통해서 발표 내용을 소개했고, 현황과 반출 유형 그리고 대응 방안 두 가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해외에 있는. 자, 발표하기는 뭐냐?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또는 어떤 사실에 대해 진술하는 말하기. 자, 뭐예요? 뭐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해라. 자, 핵심적인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공식적인 말하기이므로 격식을 갖추어 상대를 높여서 높임말을 쓰라는 거야. 반말 쓰지 말고. 자, 공적인 말하기입니다. 개인적인 서로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자, 준언어적인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활용하고, 발표 내용과 관련한 시청각 자료 활용, 동영상을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자료를 이용할 땐 무엇을 밝혀야 된다? 반드시. 출처. 네, 되게 중요해요. 출처를 밝히고, 또 하나 내용의 정확성, 사실에 부합하는지도 따져봐야 된다. 아, 우리 기절했네. 어떡하지? 자, 됐어. 자, 반출 유형의 두 가지가 있어. 불법적인 거는 약탈과 절도. 합법적인 반출은 갈등. 외교에서의 선물입니다. 갈등. 자, 대응 방안. 문화재를 환수하는 거. 한국가 가져오는 거죠. 네,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게 환수예요. 우리나라 문화재가 있어요.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선물 받았을 수도 있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물건. 우리 푸바오 선물모에서 그 대통령이 선물 받으면 대통령 개인이 가지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선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고의 환수, 국고로 나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푸바오가 저번에 푸바오는 대본했을 거예요. 돼요. 후보와는 잠깐 있다가 돌려주기로 하고 우리가 받고. 그런 네, 그런 거죠. 잠깐 여행 갔다 올 테니까 좀 자, 문화재 현지 활용도 있고요. 여기 들어갑시다.
자, 준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면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다? 말하는 내용을 네, 맞아요. 강조할 수 있어요. 만약에 대여하면 있잖아요. 네, 그 대여에서 생기는 그 이익은 로열티가 붙어요. 아니요, 꼭 그렇지 않아요. 그냥 대여는 대여할 때 자체에 돈을 주는 거죠. 대여료. 대여 대여료. 돈을 그 경우는 이제 어떻게 계약을 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자, 그다음 이런 것들 다 비언어적인 겁니다. 자, 예의를 지키면 아무리 자, 마무리하는 거고요. 발표에 사용된 자료. 자, 안 나왔지만 사진도 나왔고요. 지도도 나왔고 도표, 그래프 이런 것도 나온 겁니다.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게 제시해 청중의 이해를 돕는다. 발표 내용을 보완한다. 이런 것들이에요. 발표자의 당부 마지막.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하고요. 또 담배 냄새 나나? 자, 봅시다. OX 이거. 여러 사람 앞에서 생각이나 의견을 발표할 때는 A 예의도 괜찮겠는데 예의를 넣으면 이상하죠? 예의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발표자는 반출 내용 중 불법적으로 반출된 것을 문제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O X 왜죠? 유형의 두 가지 다 제시하고 두 가지 다 얘기합니다. 해외에 반출된 우리나라 문제 그대로 다시 가져오는 방법을 뭐라 그래? 환수라 그래요. 환수. 큰 목소리로 힘줘 얘기하는 거. 준언어적. 문화재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활용하기 위한 자료. 16만 자, 나중에 그 교과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쓸게요. 교과서 보면 나와. 교과서 보면. 자, 발표자는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한다. 자, 다음 시간에 요거 이어서 나갈게요. 자, 프린트는 저 주고 가시면 됩니다. 예언아 오늘 여기까지 하자. 다음 시간에 꼭 나와.